자,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파일들 중에 형상다듬기라는 PDF를 지금 열어놨고요. 그리고 다운받아서 옮겨놓은 데 보시면은 이 박스라는 파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웍스에서 열어서 따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열기 하니까 뭐 예전 버전에서 제가 만든 파일이라 가지고 글꼴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메시지가 뜨나요? 그죠? 요거는 뭐 걱정 마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자, 요렇게 눌렀을 때 요 파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현행 버전에서는 원점 디스플레이가 빨간색으로 많이 디스플레이 되는데 옛날 버전이라 파란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있을 거예요. 원점도. 그죠? 그런 면에서 요거 요렇게 열어 두시고 보시면은 박스를 열은 상태에서 요거 먼저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컷 돌출 툴을 쉘과 필렛 사이로 옮긴다고 했어요. 컷 돌출 투면은 디자인 트리에서 요거죠. 그죠? 요거를 쉘과 필렛 사이로 요거 옮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컷 돌출 툴을 쉘과 필렛 사이로 말이 조금 헷갈리게 써놨네. 자, 이거 쉘을 클릭하시고 옮기는 게 낫겠네요. 쉘을 요거 클릭해가지고 돌출 원과 필렛 사이로 요거를 샥 옮겨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렛 밑으로 제가 옮긴 셈이에요. 옮겨졌나요? 자, 요거 요렇게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쉘이 컷 돌출 밑에 있을 때 요렇게 컷 돌출 되면서 그죠? 컷 돌출 되면서 그 다음에 쉘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원통 형상들이 막 생겨 있죠. 근데 쉘이 필렛 밑으로 이렇게 옮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민자로 구멍 빵 뚫고 말죠. 그죠? 이렇게 피처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요거 예제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오타가 있었던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요거를 쉘을 필렛 밑으로 놔야 된다. 그렇게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요거 오타를 낸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쉘 피처를 필렛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된다. 요거 정리되셨나요? 그 다음에 컷 돌출 1을 앞서 옮긴 거 위로 옮기라 뭐 이야기했는데 이거 컷 돌출 1이 선택된 상태에서 델리트 키로 삭제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쉘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다른 결과가 된다는 거죠. 쉘이 맨 밑에 있을 때 컷 돌출로 이렇게 뚫고 가는 구멍 자체에다가 쉘 명령을 나중에 쓸 때 두께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쉘이 먼저 있어 버리면 판 형상에 구멍만 뚫고 그냥 말아요. 이게 쉘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피처 디자인 트리에서도 생성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다면 종속 관계에만 없다면 얘네를 이렇게 뒤바꿔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필렛 명령을 쓰기 위해서 필렛 1 예제를 열어줄게요. 어머, 여기 아니고. 자, 다운받아 놓은 경로에서 필렛 1 열어줍니다.
이거는 파일을 일일이 만드는 거는 좀 그렇겠다 싶어 갖고 예제로 그냥 가기로 했어요. 역시 글꼴 참조 그냥 확인 누르시고요. 오래전 버전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열렸나요? 네. 그러면 요거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살펴보는 거는 부동반경 필렛을 살펴봐요. 필렛 요거 실행할 때 부동반경 필렛. 자, 필렛을 켜보면 일전에 우리가 뭔가 파일 연습하느라고 필렛 엑스포트를 눌러놨는데 요거에서 뭐로 바꾼다? 수동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수동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필렛 유형들이 부동 반경이니 유동 반경이니 면 필렛이니 둥근 필렛이니 이렇게 아이콘 변화되는 거 확인되나요? 네. 앞서는 우리가 필렛 엑스포트로 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로프트 예제할 때 수동일 때 부동 반경이니 유동 반경이니 이런 옵션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부동 반경이라고 자료에 3페이지에 이런 걸 써놨는데 부동 반경이란 말의 뜻은 뭡니까?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필렛이라는 거예요. 한번 정하면은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유동 반경도 있어요. 필렛의 포인트들마다 반지름 값들이 바뀌는 애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부동 반경을 볼 거예요. 부동 반경을 볼 거예요. 유형은 부동 반경, 필렛 값은 10,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개의 엣지가 어딥니까? 지금 열려있는 파트 파일에 요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클릭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고서 확인 버튼 누르죠. 확인 버튼 누르고 엔터 다시 누르면 필렛 명령 반복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 앞에 면 여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반경값은 좀 조절합니다. 먼저 반경값을 조절할게요. 필렛 변수에서 필렛 반경값을 5로 바꿔 놓으시고 필렛 할 거를 이 면을 그냥 클릭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탄젠트 파급이 체크가 돼 있죠. 그죠?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면에 둘레 적용을 하는데 요런 데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쪽에 필렛이 더 커요. 앞서 들어간 필렛이 10으로 커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 안 됐어요. 근데 이 모서리 같은 경우는 탄젠트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탄젠트 파급 때문에 이렇게 필렛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면을 선택하더라도 바깥 둘레 모서리에 필렛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필렛이 안 들어가느냐? 필렛이 10이 앞서 필렛 10을 넣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값이 그냥 적용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이 뭡니까? 면을 클릭해서 필렛을 주는 방법 그리고 탄젠트 파급 효과도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화면 넘겨서 유동 반경을 살펴볼 텐데 유동 반경이 여기 조금 헷갈릴 거예요. 유동 반경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 필렛들을 디자인 틀에서 필렛 1, 2 선택했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모두 예. 뭐 롤백으로 억제해도 되지만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렛을 다시 들어갈게요. 필렛을 다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무슨 유형으로 가냐면 필렛을 삭제하고 유동 반경
이라고 써놨는데 유동 크기 필렛으로 현재 버전에서는 유동 크기 필렛으로 되어 있어요. 요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클릭해 주세요. 유동 크기 필렛 요거인 상태에서 이 모서리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하셨나요? 오, 그랬더니 점이 가운데에 3개가 있고 양 끝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점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양 끝의 점들은 유동 반경 변수라는 항목 찾으셨나요? 거기에 V1과 V2인 셈이에요. 쌤, 여기 안에 점 3개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클릭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돼요. 클릭했을 때 유동 반경 변수 창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아직 클릭은 안 해놨고요. 설명하는 중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창에서도 유동 반경 요거 지정 안 함 이렇게 돼 있죠. 둘 다 지정 안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여서 내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필렛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포인트 클릭할 때도 그런 식으로 떠요. 요런데 포인트들도 클릭하면 그런 식으로 떠요. 자, 우선 요거부터 바깥에 있는 거부터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넘겨서 보면은 V1을 클릭하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클릭해 줄게요. 유동방향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면 요 창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시선 인출되면서 이렇게 이동이 되죠. 구분되게 요거 이렇게 놔두고 지정 안함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220 엔터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위에 필렛 커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유동 반경 밑에 있는 거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구분하기 편하게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얘는 지정 안함 더블 클릭해서 반지름 값을 5로 바꿔줍니다. 스샷의 그림처럼 됐죠? 자, 보면은 이게 V1 자리가 아래에 있던 요거예요. V2 자리가 위에 있던 요 점이에요. 점의 위치들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여기 점하고 보이죠? 그 V1에서부터 V1이 5였으니까 요거에서 살짝 한 칸 올라간 거 클릭해 가지고 요거 반경 값을 30으로 놓고 요게 V1에서부터 25% 올라간 포인트 위치죠. 요거 클릭하는 순간 지정 안함 이렇게 뜨면 거기다 3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포인트도 역시 클릭해서 얘의 경우는 반경을 10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요거는 반경을 10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점을 클릭한다고 그랬죠.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말풍선 하나 생겼어요. 네. P라고 요거 요렇게 뜨고 있죠. 요거 P는 뭐의 뜻일까요? P-O-S-I-T-I-O-N. 포지션의 이니셜만 요거 P로 요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R은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지정 안함 더블 클릭하고 30 엔터. 바뀌었죠? 요거는 요렇게 됐고. 그 다음 점 클릭해서 얘는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되셨죠? 자, 확인 눌러보세요. 요게
유동 반경 필렛이에요. 피처 명령으로 입력되기는 다중 필렛이라고 이런 결과로 입력이 되죠. 네. 자, 여기까지 10분 쉽니다. 요번에는 이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필렛2라는 파트 파일을 열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연습한 예제 파일은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덮어쓰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지 마시고 얘는 저장 안함으로 닫아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연습할 때 또 써야 되니까 저장 안함. 이해되셨죠? 네, 저장 안함 해놓으시고 필렛2를 열어봅시다. 필렛2. 역시 글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글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이거 단순한 형상입니다. 여기에서 필렛을 실행하는데 역시 수동 필렛이고요. 수동 필렛이고요. 세 번째 아이콘 요거죠. 요거는 면 필렛이라는 애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면 필렛이라는 거를 선택하는 건데 요렇게 요 면을 1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을 클릭해서 활성화한 다음에 요 면을 클릭했을 때 요럴 때 필렛이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도 쓰는 거예요. 즉 면 필렛이라는 거는 모서리를 선택해서 필렛을 넣는 게 아니라 면과 면을 쌍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쌍으로 잡아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필렛할 항목 면상 1로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리고 면상 2를 클릭해서 살려놔야 되죠. 입력되기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요거를 반드시 바꾸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면을 역시 클릭해 주세요. 요게 답니다. 반경값은 뭐 30으로 넣으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요 상태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 반경을 뭐 30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것도 있지만 얘 포인트는 뭡니까? 면 1, 면 2를 따로따로 면과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것은 준비 연습 다 해본 거예요. 확인. 끝났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이렇게 면과 면으로 필렛을 넣는 거 해봤고 이번에는 요거 열린 상태에서 둥근 필렛을 연습해 볼 거예요. 둥근 필렛을 연습해 볼 텐데 둥근 필렛 요게 클릭이 되어 있을 때 면 쌍을 구분하는 게 3개로 나눠져요. 그죠? 자, 첫 번째 면은 요 면으로 잡습니다. 요거를 첫 번째 면. 그 다음에 중간 면을 갖다가 요 면으로 잡아요. 세 번째 면은 요 바닥에 있는 면을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 값을 넣을 필요 없이 요 면들을 맞춰가지고 다 요렇게 필렛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요게 둥근 필렛입니다. 자, 필렛 반경 값을 넣을 필요 없이 면과 면을 갖다가 뺑 돌리면서 필렛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둥근 필렛 가볼게요. 자, 요 면상 1로 얘를 클릭했죠? 자, 중간면상 말풍선이 왜 또 안 뜨냐? 중간면상은 요 면과 요 면 사이에 있는 요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클릭해서 역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 면을 클릭했어요. 자, 면상 2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면을 이렇게 아래로 돌려야 되겠죠. 아래로 볼 수 있게 돌려야 되겠죠.
그래 놓고 아랫면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들어갔나요? 됐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요게 둥근 필렛이었어요. 깔끔하게 요거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필렛 1, 2까지인데 이 필렛 2도 저장 안함으로 닫아주세요. 저장 안함으로 닫아주시고 세 번째 파일 필렛 3 필렛 3 요거를 열어줍니다. 자, 요거에서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위에 육면체 세 모서리를 다중반경 적용 후 셋백 파라미터 적용이라고 말만 써놨어요. 자, 요거는 뭔 말이냐면은 다중반경, 유동반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세 모서리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필렛을 실행을 먼저 해놓고 필렛 유형을 뭐로 가라고요? 현재 버전은 유동반경이에요. 유동반경이에요. 예전 버전에서는 다중반경이라는 이름으로 됐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유동크기, 유동크기 필렛. 요걸로 해가지고 요 세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셋백 변수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셋백 변수라는 거 요거 맨 밑에 숨어 있죠? 요거 열어 놓으시고요. 셋백 변수를 열어 놓으시고 자, 셋백 변수를 열었을 때 아이콘 모양대로 보면은 요거 세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을 선택해 달라 이런 표시가 있어요. 찾으셨죠? 자, 그럴 때 어느 꼭지점을 선택한다? 여기 세 모서리가 만나는 요 꼭지점을 선택한다예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들어갔죠? 자, 이랬을 때 유동반경에서 유동반경 스크롤 올려가지고 유동반경부터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V1과 V2가 또 V3, V4 요런 애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분이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V1을 클릭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가요? V1을 클릭하는 순간. 그 다음에 V2를 클릭하는 순간 얘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돼요. V3을 클릭하는 순간 요 놈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돼요. V4를 클릭하는 순간 요 놈이 이렇게 클릭돼요. 요 지점마다 표시되어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요 값들이 유동반경 지정 안함으로 다 돼 있죠. 예. 얘네들 다 반지름 10으로 잡아주세요. 10이 너무 크다. 5 정도로 바꿔줍시다. 5. 아이고, 확인 눌러버렸네. 자, 요거 올려서 지정안함 더블 클릭해서 얘를 5로 바꿨어요. 전부 다 5로 바꿨죠? 셋백 변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 셋백 변수 아래에 E1, E2, E3 이런 값들이 다 표시가 돼 있죠. 자, 먼저 E1을 클릭해 볼게요. E1을 클릭하는 순간 얘네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됐죠. 창이 이렇게 새로 바뀔 거예요. 그죠?
이 원이라는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세트 백이라고 해가지고 창이 바뀌면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을 내가 클릭했더니 하이라이트 되는 데가 아마 여기쯤이 좀 진하게 표시가 되고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이 여기에서 봤을 때 제일 위에 걸 거예요. 제일 위에 거. 요거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으로 놔두지 말고 한 20 정도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화살표에서 출발하는 요 점의 길이가 늘어나죠. 그죠? 요런 식으로 각자의 세트백 값을 조절하면은 여기에서는 이 뭡니까? 10의 반지름이 5 반지름 적용되는 것까지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렛이 좀 루즈하게 늘어나나요? 그죠? 거리 구간을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거리 구간을 지정한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트 100 변수 반지름 값은 10으로 넣어놨는데 요거에서 값을 더 키우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반경 값은 안 조절했고 요 거리 값을 이 원의 거리 값만 하나 조절하는 걸 해봤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어머, 좀 야식거리하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자, 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트백 변수를 안 쓰고 눈으로만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모서리를 부동반경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균일한 모서리 꼭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트백 변수까지 활용하면은 요런 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는 구분되시죠? 요렇게 필렛에 세트백을 이용할 때 요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 윗면의 접하는 두 모서리로 코너 둥글리기 요거는 하단의 윗면이 요거죠. 하단 아랫단의 윗면이 요거죠. 요거하고 얘하고를 면 필렛을 줘 보도록 할게요. 자, 필렛 들어가는데 면 필렛은 어디 있었나요? 세 번째 아이콘이죠. 요 면을 클릭하고 면상 툴을 클릭해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런 식으로 하나 잡고 또 요거 잡고 필렛 또 들어가서 면 필렛 또 하는 거예요. 면 필렛을 또 하는 거예요. 요 면을 잡고 면 필렛 들어가나요? 되셨나요? 자,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까지 필렛이 적용되게 해볼게요. 반복을 할 거예요. 자, 면 요거 잡고 요거 잡아서 이렇게 필렛 잡았어요. 또 필렛 들어가서 요 면을 잡고 요 면을 잡았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해놓고 하단 윗면에 원기둥 피처 후 피처 유지 옵션 확인하기 요렇게 써놨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요렇게 여기까지 필렛 적용하는 거로 정지했어요. 여기까지 해놓고 정지했어요. 자, 피처 유지 옵션이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면은 여기에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필렛을 넣을 때 요 원기둥 옵션을 살리는 것이 피처 유지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필렛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뭡니까? 그 부동 크기 필렛으로 옵션을 선택해 놓고요. 스크롤 내려서 필렛 옵션에 보면은 필렛 옵션 요거 찾았죠? 필렛은 부동 크기예요. 부동 크기. 요거 옵션이고 스크롤 내려서 보면은 필렛 옵션에 피처 유지가 선택이 돼 있어요. 이럴 때 필렛의 반경값을 이거 미리 재놓고 올걸. 필렛을 일단 피처 유지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이었던가? 참. 내가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유. 자, 20으로, 30으로 놔둡시다. 자, 부동 반경 필렛이면서 반경 값이 30일 때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미리 보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맨 밑에 필렛 옵션에 피처 유지를 체크를 풀어볼게요.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피처 유지를 체크를 풀어보세요. 요 원통 밑에 이렇게 원통이 왜곡되는 미리 보기 사라졌죠? 그러면 요 원통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확인 누르는 순간 사라질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피처 유지 옵션을 체크를 풀면 여기 날아갔죠? 왜 날아갔어요? 원통이 왜 날아갔어요? 요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면을 선택하고 그려졌던 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피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렛, 마지막에 했던 이 필렛, 요거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피처를 클릭해서 이렇게 피처 편집을 열으셔도 되고, 요 필렛 피처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피처 편집을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필렛 옵션으로 가셔서 피처 유지 체크를 이번엔 켜볼게요. 하셨나요? 네. 그러고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피처 유지 옵션을 켜고 끄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그죠? 기본값은 피처 유지가 켜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요 필렛 3의 그 예제 파일을 열고서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역시 얘도 닫기 하실 때는 저장 안함으로 해 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연습할 때 이 예제 파일을 그대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못따기 연습을 할 건데, 여기까지 일단은 필렛의 옵션들 살펴보고